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졸 검정고시 사회 수업을 맡게 된 정민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평 고려 검정고시에서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 사회선생님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단원에서 힘들어하는지 어느 단원을 자신 있어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은 풍부한 예를 통해서 쉬운 단어와 반복적 설명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는 기출 분석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학생들 중에서 검정고시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사회 과목은요. 25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해요. 자, 일단 절 보시면 1에서부터 5단원까지가 있죠. 1에서부터 5단원까지가 지리 파트입니다. 지리 파트가 자 50%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보면 우리 사회시험지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앞장은 1번부터 12번까지는 일반 사회가 나오고요. 뒷장에 지리 파트가 바로 13번부터 25번까지 12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뭐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1단원 국토와 지리 정보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부터 합니다. 자, 이 파트 개정 7차로 가서도 쭉 변경 없이 내용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배산임수 취락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난 5년간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 말고도 조선 전기와 후기의 지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대동여지도 대표적인 예 있죠.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를 지도 읽기. 지형도가 주어진 후 그 지형도를 두고 지도를 읽는 문제는 2, 3년에 한 번꼴로 단골로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지리조사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1단원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는 보통 2~3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그 다음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여기는 별표를 엄청 많이 해줘야 돼요. 5개짜리입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은 2단원으로 나눠지고요. 이 파트는 제가 몇 문제 나온다고 했죠? 12에서 13문제 나온다고 했죠. 이 중에서 5, 6문항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표 20개, 100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은 크게 지형 파트와 기후 파트로 나눠져요. 지형 파트, 하천, 해안, 산지 등등등등등. 그 다음 기후 파트는 주로 우리나라 기후를 물어봐요. 일기도가 주어진 다음에 어느 계절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후가 해서요. 이 파트는 과학과 관련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저랑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들어갔을 때는 이 파트 꼼꼼하게 저랑 여러 번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3단원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 파트는 2~3문항 정도 나옵니다. 자, 이 파트는 우리가 흔히 인문지리라고 부르는데요. 어디다 공장을 세울 것이냐? 공업 입지. 그 다음 2번째 도시구조입니다. 도시구조가 뭐냐면요. 명동에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높은 건물이 엄청 많고 차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는 명동에는 사람이 많고 고층 건물이 밀집된 도심. 그 다음 도심의 기능을 나눠주는 영등포, 잠실 등은 부도심입니다. 그런 도시구조와 관련된 문제 매년 매회 2~3문제씩 꼭 출제돼요. 그 다음 4번. 4단원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개정 7차로 가면서 중요해지고 있어요. 개정 7차로 가면서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이 파트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환경 문제와 관련된 파트에서 뭐 나오냐?
환경 오염을 물어봐요. 선생님, 거저 먹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네, 거저 먹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환경 오염 플러스 뭐까지? 국제협약. 약속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자, 황사가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피해는 우리가 보지만 실상은 누구에서 시작되는 거죠? 중국에서 시작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 오염의 종류를 맞추는 문제, 하나 더 국제적인 협약, 약속들도 같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지역 문제 볼까요? 지역 문제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지역 개발과 하나 더 지역 이기주의. 지역 개발은 이런 거예요. 클롬에게 집중 투자해서 빨리 성장하자는 거점 개발이냐?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못 사는 동네가 있어.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해서 우리 비슷하게 잘 먹고 잘 살자는 균형 개발. 엄청 쉽죠? 그래서 요 둘과 관련된 문제 하나 나오고요. 지역 이기주의. 이기주의. 누구에게만 자기에게만 뭐가 되는 거야? 이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딘마이 백야드 안 돼.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뒷마당에도 설치하지 마. 라는 혐오시설 깊이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마당에 설치해달라는 무슨 현상? 핀피 현상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유형으로 지역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5단원, 지리 5단원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깜빡했구나.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는 몇 문제 나오냐면 원래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개정 7차 가서 요거 중요해진다고 했죠?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5단원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입니다. 지리 마지막 단원인 얘네는 별표 하나도 아까워. 요즘은 개정 7차로 바뀌면서 요 파트 부분이 사회랑 통합되면서 일반 사회랑 통합되면서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니까요. 여기선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어떻게 나왔었느냐? 보통 0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었어. 0에서 한 문제인데요. 문화권을 물어볼 때 종교에 따라 문화권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코란을 들고 다니고 알라신을 믿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무슨 문화권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불교 뭐에 따라서 종교에 따른 문화권 정도만 기출되었습니다. 자, 지구촌의 형성까지 해서 우리는 사회의 절반 부분 50%, 1단원에서 5단원까지 기출 경향 분석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6단원부터 10단원까지 일반 사회 기출 경향 분석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뭘 많이 썼군요. 자, 6단원 일반 사회 파트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기본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일반 사회든 지리든 어떤 단원이든 다 자신 있겠지만 시험지를 일단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지리를 자신 있다. 그러면 뒷장을 시험지 뒷장을 이렇게 펼쳐서 뒤에 있는 지리부터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니야 난 일사가 더 잘 맞아. 그런 학생들은 1번부터 푸시면 됩니다. 자, 6단원부터 10단원까지 뭐라고요? 일반 사회. 보통 1번부터 12번 문항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찍어볼까요? 아까 지리 파트에서도 제일 어려운 애가 뭐 했어요? 제일 많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에서도 딱 봐도 어렵게 보이는 애 보이죠? 누굽니까? 8번 국민경제입니다. 별표 몇 개? 5개. 치고 싶은 만큼 다 치세요. 자,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뭐라고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12문제 중에서 대략 몇 문제 나온지 어디 볼까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6년 전만 해도 경제 문제가 3문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포기해. 그거 공부하느니 다른 거 다 맞춰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개정 7차에 가서는 심지어 이 경제가 둘로 나눠져요.
그 두 단원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만큼 단원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출제가 많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친구 국민경제 파트입니다. 자, 6단원과 7단원은 정치 파트입니다. 6단원부터 볼게요. 얘가 원래는 단골 출제 문항이었어요.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말이 너무 어렵다. 그죠?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야. 뭐? 시민혁명. 왕하고 시민하고 한 판을 떴어. 왜 떴을까? 왜 떴을까? 배경. 그 과정에는 무슨 혁명이 있었을까? 까지 해서 결과. 그 정도 시민혁명 파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 7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생활과 국가. 여기 파트도 단골 출제입니다. 두세 문항. 자, 근데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6단원하고 7단원에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왜냐하면 개정 7차로 가면서 6단원하고 7단원이 하나의 정치단원으로 통합되면서 많이 내용이 축약되고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는 언제 가서 개정 7차 갈 때 설명할게요. 정치생활과 국가는 말 그대로 정치예요. 정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단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정권 획득. 이런 거 나오면 뭐? 정당. 선생님 여기 오는데 지하철 노조가 파업해서 늦게 왔어요. 이런 거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추구합니다. 무슨 단체? 시민단체. 그래서 얘네를 섞어놓고 비교해놓고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옳은 걸 고르세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만 나오고요. 이제 이 정치가 국가와 연결됐죠. 우리나라는 몇 개로 나눠질까요? 권력을 3개로 나누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각각의 역할과 비교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어려우고 중요한 거. 얘는 언제? 마지막에 설명합시다. 마지막에. 자, 9단원과 10단원 보도록 합시다. 9단원.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얘도 한두 문제 나와요. 근데 얘는 별표해 안 해? 안 할 거야. 2단원은 이제 개정 7차로 가면서 아예 내용이 빠져버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문제가 정도 예전에 나왔는데 개정 7차에서는 이 단원이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기출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단원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얘가 한두 문제였어요. 얘도 사회변동과 미래사회는 현대사회의 특징만 이해하시면 돼요. 현대사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무슨 화? 정보화. 우리나라에 있는 K-팝이 전 세계에 막 퍼져요. 요즘 TV에서 뭐 보면 K-팝 같은 뭐 드라마도 어디 동남아시아에도 막 방영되고 이러죠. 이와 같이 한 나라에서 유행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무슨 화? 세계화. 마지막,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무슨 화? 고령화.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 구분하시고요. 그들의 영향과 이런 영향에 대한 우리의 대책까지 그 정도 파트만 다루시면 돼요. 자, 아끼고 아껴왔던, 숨겨왔던 8단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이 파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고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굵게만 봅시다. 자, 국민소득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GNP, GDP 뿐만 아니라 내가 취업이 잘 안 돼. 내가 잘렸어. 실업과 관련된 거. 실업의 유형, 원인, 대책, 심지어 우리는 실업률까지도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 다음 물가. 선생님, 1,000원 가지고 더 이상 슈퍼에서 사 먹을 게 없어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죠. 뭡니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상황일 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그런 것들까지 해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플러스해서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내가 여기에서 붕어빵을 사고 파는 건 뭐가 아니에요? 국제거래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국제거래가 들어가는 거야. 국제거래는 뭐다? 수출, 수입. 수출해서 번 달러와 수입해서 나간 달러 사이의 차익을 가지고 국내 경제를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 우리 뭐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달러 가지고 왔다 갔다 했죠? 그럼 달러를 계산하는 무슨 문제? 환율. 1달러는 1,000원. 얼마를 내야? 1,000원을 내야 1달러를 준다는 내용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까지 하시면 우리는 일반 사회까지 해서 뭡니까? 사회 기출 특강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사회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와 일반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에서도 몇 프로? 50%. 그 다음 일반 사회에서도 5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지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어디라고요? 자연생활과 인간생활. 그 다음 일반 사회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뭐라고요? 국민경제입니다. 일단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개정 7차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 선생님, 저 옛날에 사회 공부 되게 잘했어요. 다 알아요. 라고 했는데 세상에 시험이 이제부터 바뀔 거예요. 개정 7차로 바뀌면서 도대체 뭐가 달라졌고 내가 전에 공부했는데 이제 시험에 안 나온 유형들이 있겠죠. 버려야 될 들과 새로 넣어야 할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7차 봅시다. 똑같이 몇 단원? 10단원입니다. 1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똑같이 지리예요. 그리고 6단원부터 10단원까지는 일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 비중도 마찬가지로 지리 50%, 일반 사회 50%가 나오겠죠. 자, 지리 50%, 일반 사회 50%, 퍼센테이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개정 7차로 바뀌어서 뭐가 달라졌는지 1번 국토와 지리 정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국토와 지리 정보에서 뭐 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 배산임수, 지도 읽기. 그 다음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이름은 안 변했죠. 근데 얘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자, 지형은 안 바뀌었어. 지형은 그대로 갈 거야. 근데 누가 달라졌어? 기후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후만, 우리나라가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우리나라 기후만 알면 됐는데 지금은 큰일 났어요. 뭘 봐야 돼? 세계의 기후가 들어갑니다. 새롭게 들어간 파트 2파트, 새롭게 들어간 파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 3단원 문화경관의 다양성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리했을 때 기억나요? 앞에서 뭐 종교 기억나요? 종교에 따라서 문화권을 비교한다고 했던 거 있죠? 그 파트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경관의 다양성에서는 이제는 종교가 아니고 뭐 세계 대륙별 문화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특징, 아프리카 대륙의 특징, 아시아 대륙의 특징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가 아니라 뭐별, 대륙별 문화권의 특징을 새롭게 배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촌락과 도시구조입니다. 도시구조 아까 얘기했죠? 명동, 그 다음에 영등포, 잠실 얘기했던 도심과 부도심 그 파트예요. 자, 그 다음 4번 4단원 장소 인식과 공간 행동 볼까요? 여기도 변동 있다 없다? 없다. 변동 없어요. 그대로 갈 거예요. 공장 어디다 세웠는지. 그쵸? 그 내용 배우는 거니까 변동 없습니다. 그 다음 5단원. 익숙하다. 그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익숙하죠? 지역개발. 클롬에게 집중 투자하는 무슨 개발? 거점 개발. 못 사는 동네에게 먼저 투자해주자. 뭐예요? 균형개발. 그 다음 환경보전과 관련된 거 아까 했죠? 환경오염의 종류 나누는 거.
플러스 무슨 협약? 국제적 협약까지. 그 다음 그럼 선생님 지리에선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맞아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어느 파트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기후 파트 뭐? 글씨 선생님 너무 안 예쁘게 썼다. 다시 써야겠다. 세계의 기후. 세계의 기후 파트 이거 달라졌어요. 그 다음 또 뭐가 달라졌어요? 종교가 빠졌죠. 종교가 빠지고 뭐별로? 대륙별 문화권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달라진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일반 사회로 갑시다. 일반 사회가 조금 편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개정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적이 뭐냐면 무슨 교육을? 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정치 과정과 인권 이런 것들을 뭐 해야 한다? 잘 이해해야 한다. 라 바뀌게 되면서 정치 파트가 하나로 줄고 그쵸? 정치 파트 하나로 줄었네. 그 다음 경제 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무슨 파트가 새로 들어갔어? 법 파트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파트가 새로 들어간 파트는 우리 고검 준비했던 학생들 혹시 계신가요? 중학교 졸업시험에 들어가는 법 파트가 우리 고졸로 올라온 거예요. 자, 6단원부터 봅시다. 사회변동과 문화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사회변동과 문화는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 전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 이거 뭐야? 뉴페이스. 새롭게 등장한 아이입니다. 인권과 관련돼서 뭐가 나오느냐? 시민혁명 있죠? 요 파트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사회정의와 법이 뭐냐. 이거는 이런 거야. 내가 내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어.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뭡니까? 민사, 형사소송 등 권리 규제, 권리 구제죠. 권리를 구해주는 권리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파트는 앞에서 배웠던 정치 단원이 그대로 옵니다. 축소된 거죠. 내용은 그대로예요. 아까 배웠던 거 뭐뭐 있었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경제 파트 갑시다. 9단원 경제성장과 삶의 질. 자, 경제성장, 국내 경제와 그 다음 10 국제거래와 세계화 뭡니까? 국제거래, 환율.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수출해서 번 돈. 그 다음 수입해서 나간 달러. 뭡니까? 국제수지가 요 파트가 되겠죠. 9단원에서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 왜 잘렸어? 싫어. 그 다음 왜 이렇게 계속 선생님 물건값은 오르나요? 물가, 인플레이션.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벅차게 달려왔죠. 개정 7차 사회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까지 설명하느라고 원래는 기출분석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더 힘드셨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빠진 부분은 솔직히 상관없어. 선생님이랑 계속 수업 들을 거니까 선생님이 챙겨주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새롭게 들어간 부분 있죠? 새롭게 들어간 부분은 뭐 해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도 주의해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개정 7차로 바뀌었어. 그럼 새롭게 들어간 부분은 내가 만약에 출제자여도 낼 거야 안 낼 거야? 내겠지. 그러니까 이 파트 어디? 자, 어디 파트? 별표 합시다. 자, 어디?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서 세계기후 파트 기억. 그 다음 또 어느 파트? 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7단원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무슨 파트? 7단원 법 파트까지 꼭 기억하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